네, 취업정보센터 2부입니다. 자, 네. 취업의 비밀 뽑히는 자소서 시간인데요. 취업의 1차가 한번 자소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채 시즌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요즘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소개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기본 원칙 이 시간 통해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페어링 HR의 신현정 대표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공채가 들어서 이제 그 자소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정말 귀가 닳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자소서에 자주 하는 실수 그 10가지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자소서 관련 기사가 이제 거의 매일 빠짐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예. 대표님이 보실 때 이런 10가지 그 실수 중에서 우리 취준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저도 좀 봤는데요. 네. 뭐 유아 독전형으로 확신하는 글이라던가 뭐 자화자찬하는 글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글을 좀 이렇게 같이 보다 보면은요. 네. 본인은 상당히 잘난 사람인데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다 깎아내려요. 다 문제를 일으켜서 자신을 돋보여주고 요즘 왜 그 외모 몰아주기 하듯이 본인을 이렇게 되게 그렇죠. 스펙 몰아주기처럼 네네. 이렇게 그 쓰는 이런 글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래도 이제 뻔한 패턴으로 많이 씁니다. 뭐 자기가 성격이 좀 급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건 상당히 뻔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아직도 뭐 개선되지 않은 것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뭐 선천적 능력이 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어요. 나는 원래 독서하는 걸 좋아해서 뭐 국어 국문과를 전공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쓰는 글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 좀 하지 마셨으면 좀 이렇게 좀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수 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과연 그러면 이번 상반기 자기소개서의 전반적인 트렌드랄까요? 특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짚어보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2015년 상반기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러면서 최근에 많은 그 보도도 있고요. 저희들도 방송 내용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채 전형이 사실 시작된 거지 채용이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이 채용은 사실 1년 365일 항상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공채 시기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어느 기업이 공채를 시작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채용 방법이 바뀌었다더라.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 항목이 이렇게 바뀌었다더라. 이런 식의 그 채용 문화를 좀 이렇게 바꾸는 채용 전형 방식을 바꾸는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 저희가 좀 이제 좀 기업들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그 대기업들이 많이 스펙란을 없애고 있는 추세라는 걸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고요. 또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최근에 많이 놀라요. 아니 대학 그러니까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렇게 입력을 하지 우리 학교 이름 쓰라는 데가 없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하게 저는 S대학 출신이에요. 이걸로 네. 다 평가받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환경만 체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 이런 것들이 올해 조금 2015년 상반기에 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좀 저희가 요즘 그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그러죠. NCS. 네. 네, 이거 아마 도입과 좀 발맞춰서 좀 이 채용 방식이 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요. 이런 변화가요. 그러면은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영향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나타나죠. 예,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 대기업들이 스펙 기재란을 좀 대폭 없앴다 이런 얘기를 잘 보면은 자기소개서 항목을 예전과 좀 다르게 바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스펙을 없앴으니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뭔가 좀 더 보겠다 이런 의미겠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전보다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 비중이 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오히려. 가능성.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또 면접도 예전보다는 많이 좀 어렵게 그리고 좀 이제 경험 기반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에 대한 특히 우리 스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영어죠. 공인 성적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아예 기입을 하지 마라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기업에서는 우리는 영어 점수 안 받겠다. 대신 이 면접을 통해서 아예 영어를 평가를 해보겠다. 또 이런 식으로 다시 옛날에는 사실 영어 면접, 토론 면접 다 영어로 하던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다시 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는 아예 직접적으로 영어를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질문해 보면 알아요. 대학생 할 때 영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공부했는지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이 친구가 영어 공부를 실제로 많이 했는지 얼마큼 구사할 수 있는지 사실 저희가 예측 가능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던가 아니면은 그 영어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상당히 우회해서 물어봄으로써 이 지원자의 영어 실력을 한번 좀 평가해보는 이런 그 문항들로 요즘 좀 대체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영어를 실제로 좀 공부를 해봤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갔을 때 있었던 자기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경험 결국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상당히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쪽으로 많이 좀 변하고 있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비록 알겠습니다. 스펙란이 없어지고 줄어들었지만 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또 다른 평가 방식이 생기고요. 네. 자기소개서의 비중은 중요도는 더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요. 그러면 종전의 자기소개서 항목이 좀 변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까요? 네, 전에 같으면은요,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거를 사실 중심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8대 스펙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안 쌓으면 글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당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 또 그리고 뭐 그동안 실패했던 경험 중에 대인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당시의 상황과 지원자가 수행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이렇게 좀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스펙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지원자의 역량을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런 질문들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이야기 드리자면 항목이 좀 변화를 하고 있고 스펙 기자라도 대폭 없애거나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보다 좀 더 면밀하게 이 평가할 때 좀 보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준비하고 체크해야 될 거 너무 많은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예로 들어주셨던 네. 이런 질문 정말 이거, 저는 진짜 지금 물어봐도 전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당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워요.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좀 질문이 좀 까다롭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귀여우니까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저는 잘생겼으니까 이런 거 안 잘생겼으니까. 됩니다.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해서 사실 또 지원 동기를 또 안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이런 네. 질문이. 그러니까 네. 이 지원자들이 쉽게 좀 혼동하는 게 당신 왜 채우게 됩니까를 지원 동기로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 이런 회사들 보면 지원 동기 또 따로 쓰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채용이 진행 중이죠.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도 지원 동기 500자가 있고 별도로 이런 질문을 또 물어봐요. 네. 그리고 또 LG 서브원의 2번 항목이 지원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역량을 제시하고 또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본인이 노력했던 사례를 한번 기술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 아주 구체적인 또 질문도 이게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좀 말이 좀 짧죠. 네. 그리고 뒤에 거 좀 말이 길어도 사실 그래요.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길다고 좀 뭐 헷갈려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거는 사실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회사를 지원하느냐. 이걸 지원 동기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자들이 사실 그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 현대오일뱅크 지원하면 사실 뭐 SK에너지, GS칼텍스, 또 SOL, 아람코 이런 데 지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다 하죠.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쟁 기업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우리 회사냐 이걸 지원 동기에서 물어본다면 아까 우리가 우리 박재건 MC께서 질문 주신 이 당신 왜 뽑아야 되냐 이거는 그럼 회사는 선택했으니까 이 직무를 너가 왜 잘할 수 있느냐 한번 경험 근거를 제시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정말 잘 수행할 능력 있는가 이거랑 같은 질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공의 유사성 이런 걸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뭐 재무팀에 지원하는 사람이다. 네. 그럼 전공이 뭐 그 경영학 계열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뭐 그렇죠. 요즘 뭐 복수 전공도 많이 하니까 이런 그 전공 관련성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직무, 재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한번 7개에서 8개 정도 추려보세요. 이 객관적인 역량. 그 다음에 그거를 가장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진짜 말할 수 있는 거, 면접에 가서 물어봐도 대답 가능한 거를 한두 개 뽑아보세요. 예,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 역량이다 하고 내가 이 직무에 적합하다 이런 거를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엉뚱하게 근거도 없이 뭐 창의적 인재다. 뭐 나는 글로벌 인재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내시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쓰나요? 그래서 제가 또 오랜만에 예문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LG 서브원에 네. 실제로 합격했던 친구인데요. 한번 썼던 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어떤 자기소개일까요? 미래 구매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뛰어난 협상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배려하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항상 경청하고 배려하려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주위 친구들로부터 너랑 대화하면 참 편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13개월 동안 맥도날드에서 매장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70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며 단 한 번도 일방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항상 대화하며 불평불만에 귀 기울였습니다.
또 있군요. 그 결과 함께 일하는 동료와 아르바이트생들에게선 신뢰와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대화를 이끌어가며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귀가 열린 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적이 뭐 일단 내고 네. 협상, 그쵸. 네고시에이트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대화를, 아주 잘했죠. 경청을. 느낌이 딱 오죠. 네. 이 합격한 친구고요. 이 구매 전문가로서 자신이 이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방금 얘기해 주던 협상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서 또 대인관계 부분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 부분에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직무에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이 본인이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아, 합격한 사람은 원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는구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지금 쓴 글 한번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어떤 걸 수정해야 될지 아마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방금 본 자기소개서 제목도 굿 리더 이즈 굿 네. 리스너예요. 굉장히 맞아요. 핵심이 잘 들어가게 제목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받았을 때 혹은 자기소개서 항목을 봤을 때 출제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아, 그렇죠. 가장 먼저입니다. 사실 제가 이 소제목 쓸 때 영어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 친구는 워낙 잘 써서 네. 야, 이건 중학교 1학년도 알 수 있는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쓰자. 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소개서 항목을 물어보는 게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도 그냥 적당히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이 물어보고 싶은 거를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도 보면 1번부터 뭐 5번까지, 6번까지 이렇게 번호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 아무렇게나 내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 회사에서 정말 읽고 싶어 하는 거를 1번으로 놓거든요. 그래서 1번으로 놓은 거는 아,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취업 가장 중요하다. 준비생들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1번 항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본인이 작성하는 어떤 전략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좀 이상한 사람이라도 1번을 읽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먼저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좀 글을 좀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 항목에 있는 제목, 질문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세요. 어떤 이 단어들을 해체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뭘 물어보는 건지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출제 의도를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글의 구조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글을 글을 작성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항목이 비슷하다고 해서 옛날에 썼던 것 중에 일단 비슷한 거 긁어와가지고 적당히 수정하면서 자수 맞춰가지고 글자수 3개 해가지고 아 됐어 하고 딱 제출하는 거 이거 가장 떨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별 도움 안 되는 행동하지 마시고요. 좀 성공 취업하기 위해서는 아, 내 노력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 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컨트롤 C, 예. 컨트롤 V 안 된다는 아유, 말씀이세요. 그건 뭐 누누이 말했죠. 그리고 영어도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는 괜찮다. 쉽게. 예. 너무 어려운 영어는 저도 짜증이 납니다. 네. 힘들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자기소개서의 이 항목,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짧게 얘기해 드리자면요. 네. 돈을 벌어본 이 일은 경력이에요. 그리고 돈을 안 벌어본 것은 경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스펙 위주의 기술을 하는 이런 자기소개서 항목이 경력이나 경험에 대한 그 질문 유형으로 분명히 바뀔 겁니다. 점점. 그래서 본인이 뭐 돈을 안 벌어봤던 것도 상당히 쓸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력과 경험을 나눠가지고 좀 대학생활 하면서 취업 준비할 때까지 꼼꼼하게 적어두시고 기록해두시고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이제 바뀌는 항목이 이런 방향으로 흐르는 걸 본인이 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해두셨으면 하는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채용 트렌드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준비하다가 당황하시는 그런 취준생 여러분들 많으신데 맞습니다. 아무쪼록 자신의 노력을 그 자소서에 잘 녹여가지고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스펙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자기소개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네. 어떻게 하면 그 자기소개서 내에서 내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지 오늘 방법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알찬 내용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